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중공이 갑자기 지금 이번 1사분기에 신규 대출을 사상 최고치로 늘리면서 빚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꼼수가 뭔지 도대체 어떤 계산을 하고 저런 짓을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약간 다르게 이미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규 대출을 급증한 이 사실, 이거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위안화 신규 대출이 1억 6,900만 위안, 2009년 3월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1분기에 5조 8,100억 위안이 새로 대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은행에는 민영기업에 대해서 강제 대출 할당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번 17일 날 1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발표 예정이 있는데 원래 예상은 전분기 6.4%보다 약간 내려가서 한 6.3%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올라가 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디레버리징 정책, 부채 감축하는 그 과정에서 부도가 사상 최대로 발생했습니다. 주로 민영기업에서 발생했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금년과 내년에는 그야말로 부도 지옥이 될 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정책을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계산을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도와 부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도가 뭡니까? 자산과 부채를 잔고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자산 힘이 부실화되었고요. 그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지금 그 부채 감당 못하니까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업은 그냥 죽어버리고요. 그다음에 대출해준 은행 쪼그라들고 아주 위험해지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GDP 규모가 이제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중공의 GDP가 미국의 65%라는 거, 이것도 사실 상당히 뻥인 거죠. 뻥. 가령 구조개혁을 확실히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싹 정리해버리고 남는 3분의 2가 제대로 정상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조정이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품의 발생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근데 중공은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공이 하고 있는 이 부양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본질이? 일단 비용은 반드시 발생돼 있고요. 발생된 비용을 결제할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결제 못하면 부도 나는 건데 결제한 돈 빌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 개발 초기에 부채 투입해서 성장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결제한 돈을 빌려주면은요, 다음에는 비용이 이전만큼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결제할 돈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아니 지금까지 스스로 돈을 못 번 기업이 시간 지나면 돈을 더 벌 수 있게 됩니까? 이게 중공 전체적으로, 물론 일부 기업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야지 부양책이 효과를 보게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가? 오히려 더 많은 부채를 동원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안 된다. 점점 더 많은 부채, 이게 안 되면 부도 폭탄이고 결국 인공호흡기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전번 중공 붕괴 시나리오를 제가 영상 올릴 때 한국의 유신헌법 시절에 사채 동결 같은 이런 긴급 경제적 명령권까지 결국 중공은 갈 때까지 다 쓸 거다, 모든 수단 다 쓸 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효과가 나겠는가 이겁니다. 쓸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준공 부채는 사채 비중보다는 은행권 대출이 더 많잖아요. 이거 쓰면은 은행이 박살나겠죠. 준공의 은행이. 그 다음에 못하거나 효과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러니까 수출을 미국이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공은 무슨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거기 무슨 착오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중공이 뭘 믿고 저런 짓을 할까요? 분명히 제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적자 좀비 기업이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은 모두 살아서 또는 상당 부분이 살아서 자력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제했기 때문에 지금 결제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공 애들은 말이죠. 자기들 말로는 이제 중국몽을 실현하고 싶다. 빨리 미국 따라잡고 제끼고 싶다. 뭐 거기에 지금 의욕이 차 있어서 집착하는 게 아닌지. 예? 그래서 일단 부족한 돈 빌려주고 비용 결제하게 하고 좀비가 좀 더 숨쉬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살아남는 전제가 뭡니까? 그 전제는 중공이 미국이나 다른 서방에 대략 다 팔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파는 내용은 물건, 뭐 채권, 주식, 하여튼 닥치는 데다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물건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들은 빨리 지금 무역 협상도 마무리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 채무 구조 조정 협상도 그러니까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무리하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과 어떻게 하든 그 관계를 회복해서 과거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을 한다면 이거 완전 착오죠. 지금으로서는 미국은 지금의 중공은 죽여버리고 결과적으로 GDP 한 반 이하로 찌그러진 중국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중공이 중국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머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 착오가 여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고 있는 이 중공의 도박이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중공이 좀비 기업들한테 돈을 지금 막 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빌려주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프린트해야 됩니다. 돈은. 프린트해야 됩니다. 그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중공 국내에서는 위안을 프린트할 수 있죠. 그건 자기들 권한이니까. 예,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문제로 그러니까 검토하면 결국은 달러로 귀결됩니다. 달러로 귀결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요. 자, 중공 내에서 위안을 프린트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령 지금 현재 프린트하기 전에 100위안, 그 다음에 환율 10위안 per 달러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모두 한 10달러, 그러니까 위안을 전부 달러로 일시에 바꾼다 그러면 10달러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될 위안 보유고입니다. 안 그러면 부도나 버리니까요. 달러 부도나 버리니까. 여기서 만약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10달러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100달러를 더 프린트 했습니다. 그럼 환율을 그대로 두면은요. 중공은 20달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10달러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달러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 가장 간단하고 값싼 방법은 환율을 22위안 per 달러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평가절하죠. 이거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 거죠. 미국이 이거 막으려고 지금 눈도 깜빡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요 화폐 전쟁에서 미국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 평가절하 이런 거 못하게 무역 협상에서 다큐멘터 만들고 인포스먼트
오피스에서 체크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어기면 벌칙 가한다는 겁니다. 요거 전담하는 사령부가 어딥니까? 재무부입니다. 예. 예? 국방부가 궁극의 힘으로 재무부를 백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안 환율을 건드리는 건 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미국 입장에서는 짜증나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환율은. 예. 그러면 부족한 달러 공급해 주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겠죠. 공급해 주는 방법은 뭡니까? 합법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 다 동원하겠죠. 얘들은. 네. 일단은 이제 달러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안 찍어내 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일단 팔아야 됩니다. 뭐든지 제일 먼저 물건 팔아야 되고요. 물건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 팔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달러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려온다는 거죠. 달러 없으니까 채권 팔고 주식 팔고 주식이 뭡니까? 자,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물건 판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덤핑 못 치게, 짝퉁 못 팔게, 원산지 조작 못하게 등등. 가령 메이드 인 차이나는 관세 처맞으니까 뭐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메이드 인 뭐 필리핀이나 그래도 뭐 조작하려고 들겠죠. 조작질 할 테고 밀수질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하겠죠. 예. 요거 막는 사령부가 무역 대표부입니다. 예. 국방부가 궁극의 힘으로 백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건 팔고 안 되면 또 채권 팔아야 되겠죠. 채권.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금리 올라가고 무엇보다 담보 요구하겠죠. 예, 담보만 확실하면 돈 빌려줄 사람은 많죠. 국제시장에는 달러가 넘치니까. 담보 어떤 거 있습니까? 아니 뭐 나중에 빚 못 갚으면 땅덩어리 하나 떼준다 그러면 빌려주죠. 예. 그러니까 채권 파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주식 파는 거 이게 뭡니까? FDI 아니겠어요? Foreign Direct Investment 가령 이런 거. 근데 이거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는요. 준공 철수 또는 탈출하는 게 이게 어떤 추세 아닙니까? 다 여의치 않습니다. 예.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금 다 팔고요. 골동품 다 팔고요. 하다가 팔다가 안 되면 닥치는 대로 팔다가 최후로는 땅이라도 떼 팔아야죠. 어쩌겠습니까? 이 국제시장에서 물론 채무 조정 해줄 수는 있겠죠. 대가가 있어야죠. 대가가. 예. 공짜는 없으니까요. 자, 이게 이제 뭐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적인 거 어떤 겁니까? 달러를 프린트해보는 거죠. 이거 위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조. 이것도 그러나 막판에는 죽기 전에는 뭐 어쩔지 알 수가 없죠. 그 옛날 북한 공산당 거기도 슈퍼노트 위조 사건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또 협조할지도 모르죠. 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몰래 막 프린트하고 그냥 만리장성 밑에 지하 땅굴에서 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뭐 차이나 많이 뿌렸다니까 뭐 킬리만자로 밑에 땅굴 파고 있어 할지 뭐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알아낼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럴 가능성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누친이요. 지금 IMF하고 월드뱅크 스프링 미팅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기자들 만나갖고 한 얘기가 우리 지금 중국하고 이야기 잘 되고 있다. 항상 뭐 말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논의할 이슈들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론 지으려고 파이널 라운딩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인포스먼트 오피스를 진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여기에 지금 힘을 빡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달러 부족 사태, 이와 관련된 환율 문제, 이와 관련된 어떤 기사가 월스트저널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무역 협상에 환율 조작 방지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위안 환율 조작 안 하겠다라는 맹세했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미 협상 초기에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계속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거니까 이러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델을 원용할 거냐 하니까 U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나프타 대체한 이 협상안, 여기 환율 조작 금지하는 모델이 나와 있는데 그게 경쟁적 평가절하 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또 외환 시장에 개입했으면 그 명세 매월 제공하고 개입했을 때는 즉시 통보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중공한테도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다큐멘트에 집어넣고 이거 인포스먼트 오피스에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위반하면 처벌해버리고 처벌조항 집어넣고 이거 왜 하겠습니까? 앞으로 위안 환율이 새로운 엄청난 쟁점이 될 거라는 걸 미국이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지금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공애들은 말이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맹세하고 맹세해도 결국 손을 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위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국이 판단하니까 이미 이런 조항을 여기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환율을 올려버리면요, 관세 장벽이 무력화되죠. 그렇죠? 위안화 프린트 마구마구 해도 외환 보유고 고갈된다, 이런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만 올려버리면요. 예. 그러니까 중공은 반드시 환율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뒤지기 직전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걸 미국이 용인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공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아니면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이 뭐겠습니까? 결국 얘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무역협상 종결 지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그냥 시진핑이 엎드려 비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과 잘 지내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무역을 늘리고 팔 수가 있어요.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물건 파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물건 파는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빚이 많으니까 채무조정 협상도 지금 앞으로 벌어지겠죠. 분명히 벌어질 것 같아요. 채무조정 협상. 저거 절대로 제대로 해결을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채무조정 협상에서도 어떻게 하든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미국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야지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요. 이걸 만약에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잽이 안 되죠. 예.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죽을 힘을 다해서 협상하자. 이게 배수의 진이 아닐까. 근데 이건 계산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중공을 조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전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차이콤 리스크 관리하는 제1법칙이 위안화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안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지금 이게 중공이 부양책을 펴니까 돈 갖다가 뿌려버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 오를 수밖에 없죠. 주식시장. 그거는 뻔한 겁니다. 근데 이건 결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전략으로는, 차이나 CSI 300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장이 한 번씩 팍팍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집해 놓으면은 이거 돈 되지 않을까? 중공이 망할 때 우리가 돈 버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오늘도 신나게 놀자라는 부분에서 이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 쪽을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아침에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브리핑하에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회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적어서 거기도 올린 말씀 한 번 더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이 댓글에서 제가 중공이라고 사용하는 게 좀 거북하다. 왜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말하는가? 뭐 이러한 의견을 댓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중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화인민공화국 이걸 줄여서 중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중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치의 평가입니다. 가치의 평가. 그다음에 또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불러야 합니까? 중국으로 부르는 게 좋습니까? 원래 초창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직후에 중화민국을 줄여서 중국이라고 했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기들이 중국으로 불리고 대접받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걔들 원하는 대로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판단하는 가치대로 이제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화인민공화국 이것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종신 독재, 전체주의, 유물론에 기초한 그러한 어떤 곳입니다. 예, 그런 곳입니다. 예. 근데 이 유물론이 도대체 뭡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물론 그렇게 많이 고심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이 유물론을 가지고 참 많이 저는 그랬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해한 것은 뭐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엇이냐면은 우연하게 말이죠. 우주의 먼지들이 우주의 먼지들이 우연하게 저절로 이합집산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먼지 찌꺼기이고 원소들의 우연한 화학결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그건 헛소리다. 인간이 존엄한 근거가 없다. 뭐 이런 뭐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지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물론이.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는 젊을 때 진화론 여부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물론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공은 자기의 본질을 감추고 중국으로 행세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하지만은, 그럼 저는 중공이 가장 실체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죠. 공산당,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못된 짓 중공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자유의 속성은 나와 다른 남을 인정을 하고 관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를 하는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할 수 없다. 이것이 관용의 한계입니다. 자, 중공이 한 못된 짓, 대표적인 거 차이나 리스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차이나 리스크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는요, 중공이 부담해야 될 디폴트 리스크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아주 사악한 꼼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로드 앤드 벨트라는 이 1대1로라는 이런 글로벌 지랄질을 하면서 말이죠. 자유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기가 A 등급 그 신용 등급이 있다는 걸
악용을 해서 그에게 대출을 저렴하게 빌린 후에 아주 가난한 나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고금리, 가혹한 조건, 이런 약탈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다가 이게 지금 부도날 게 뻔하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도나면은 이거는 IMF나 세계은행에 이게 구제 신청할 테니까 구제금융 신청할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고 그 결국은 똥은 저가 싸고 똥 치우는 거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런 국제사회가 같이 치우자 이 짓 아닙니까? 이런 거는요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국가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 전체가 자기 목표 추구하고 국가 전체가 이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서만 이게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 전 참 이거 악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아치 짓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중공 붕괴를 예측하는 이유도 이런 양아치 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런 중공 체제의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중공이 지가 꼼수를 부리면서 빚을 늘려서 뭐 1대1로 지랄질을 했지 우리가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건 서방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1대1로가 망했을 때 책임도 중공이 져야지. 미국이 그 망한 1대1로에 버린 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물론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지원 안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공이 악한 꼼수를 사용했다가 지 발등 지가 스스로 확 찍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이 아프겠습니다. 예. 예? 잘가 차이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나는 주제로 함께 신나게 놀겠습니다.